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 철회를 요청하는 온라인 서명 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퀸즈 한인회장은 서명을 통해 운영 규정의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식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선 후보의 자격 박탈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 사이트. 김민선의 친구들이란 아이디로 change.org에 개설된 사이트에는 오늘 오후 현재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청원 사이트는 SNS를 통해 한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서명 참여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명 참여자들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부적절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회 유재봉 회장은 오늘 이메일을 각 언론사로 보내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유 회장은 1월 26일 개정된 선관위 운영 규정의 소급 적용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제라도 두 후보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승기 후보 사전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선관위 전체 회의는 연기됐습니다. 선관위는 한국을 방문 중인 이승열 선관위원장이 오늘 밤 돌아오면 내일 중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1월 동포회관을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이전하고 개관식을 가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한인들을 위해 1층 커뮤니티룸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새로운 동포회관 완공을 지원해준 한인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소개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동포회관을 이전하고 개관식을 가진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는 새로운 동포회관 완공을 지원해준 한인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한인들을 위해 준비된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KCC의 프로그램 디렉터는 아이들의 예술성, 창의력 증진을 위한 어린이 미술대회와 로이조 변호사 등 주류사회의 각 분야 패널 6명 등이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영피플 나잇 행사 등 유익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KCC에서는 11년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미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패밀리, 가족으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8일 토요일 6시 영피플 나잇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는 로이조 변호사와 주류사회에서 당당하게 활약을 펼치는 각 분야의 패널들을 초청해서 그들이 어떻게 학창시절의 꿈을 실현시켜 나갔는지를 들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어린이 미술대회 수상작들은 KCC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KCC는 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룸을 각 지역 한인 학부모회 및 비영리 단체들의 모임 장소로 무료 개방합니다. 신축회관 개관 이후 많은 한인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힌 KCC는 한인 사회의 지원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커뮤니티룸을 무료로 개방하게 됐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많은 한인 동포들의 관심과 사랑이 이어지고 있고요. 방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저희 한인 동포 회관들을 둘러보시면서 한인들의 정체성의 상징물이 된 이 기관을 보시면서 자부심과 한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많이 표현해 주시면서 더욱더 한인 동포회관이 크게 자라나기를 소망하시는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3시간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대여를 원하는 사람은 최소 일주일 전에 사전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드디어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가 발급됩니다. 신청 접수는 5월 26일부터인데요. 올해만 약 1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언 로드리게스 이민서비스 국장은 취업 영주권 수속 중인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허가 신청 접수가 오는 5월 26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H-4 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인 H-1B 비자 소지자가 취업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으로부터 취업이민 청원을
승인받았거나 21세기 미국 경쟁력법에 따라 취업 영주권 수속을 이유로 최대 6년인 H-1B 유효 기간을 넘긴 체류 연장을 승인받았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번 규정 변경에 따라 노동허가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첫 해에만 17만 9,600명에 이른다며 그 후로는 매년 5만 5천 명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은 5월 26일 전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는다며 규정 변경을 틈탄 사기 피해를 주의하라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올해 말부터 인상됩니다. 현행 시간당 $5에서 $7 5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주내 약 23만 명의 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임금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팁 받는 근로자 최저임금 권고안을 노동국장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오는 12월 31일부터 $7 50센트로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식당과 네일살롱, 미용실, 호텔 등에서 일하며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로 일반 노동자 최저임금인 시간당 $8 75센트보다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인상안 승인으로 주내 팁 근로자 22만 9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팁 근로자라 하더라도 낮은 임금으로 생활고에 시달려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과 더불어 팁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뉴욕시와 뉴욕주 최저임금을 각각 $11 50센트와 $10 50센트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새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억 줄어든 규모인데요. 교육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공무원 연금 등이 동결됐지만 중산층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새 예산안에서 공무원 연금 동결을 포함한 연금 개혁과 고등교육 및 공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수준의 지방정부 지원 및 재산세 환급, 비폭력 약물 중독자 교육 지원 등과 함께 추가 세금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 주지사는 균형을 강조하며 가장 많은 예산 지출 항목으로 연금과 헬스케어, 채무를 꼽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동결하고 건강보험 등 미래 혜택도 일반적인 민간 부문보다 줄이겠다는 공무원 연금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연금 개혁과 규제 강화로 예산 집행의 균형을 잡는 한편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2008년 민주당 정권에서의 예산보다 $23억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 부과 없이도 올해 3.8%의 세수입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렌트 규제 아파트를 불법 호텔로 이용했다가 시정의 기회도 없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이러한 불법 숙박업을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앞으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맨해튼 주택법원은 맨해튼 럭셔리 아파트를 숙박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객들에게 렌트하던 임대인 헨리 이케이지에게 이달 28일까지 퇴거를 명령했습니다. 렌트 규제 아파트를 불법 호텔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시정의 기회도 없이 임대인을 쫓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헨리 이케이지는 렌트 규제 가구로 지정된 투베드룸 펜트하우스를 시세보다 30% 낮은 월 6,670달러의 조건으로 입주했습니다. 이후 이 아파트를 렌트보다 3배 이상 비싼 하루 649달러로 Airbnb에 올렸고 입주민들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맨해튼 주택법원의 잭 스톨러 판사는 렌트 규제 아파트를 임대로 주는 것은 반드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과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모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뉴욕시에서 성행하는 불법 호텔 사업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사상 최대에 이르면서 넘치는 쓰레기가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이용객의 증가보다 쓰레기통 없는 지하철역 시범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출근 시간대 극심한 쓰레기 문제로 고심 중인 지하철이 전체 지하철 가운데 28%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19%와 비교하면 9%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출근 시간을 제외한 낮 시간에 쓰레기 문제가 발생한 지하철은 34%로 2012년 24%보다 10% 증가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949년 이래 사상 최대치인 하루 평균 600만 명으로 승객이 늘면서 쓰레기가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실행해온 쓰레기통 없는 지하철역 시범 프로그램 때문에 쓰레기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쓰레기통을 없애면 승객들이 쓰레기를 들고 나가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하철 이용객들이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렌트 인상 규제처럼 대학교 수업료도 인상을 동결했던 뉴욕주 주립대 2020 챌린지 그랜트 프로그램이 내년이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수업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립대 소속 대학과 뉴욕 시립대의 수업료 인상을 5년 동안 연간 $300로 제한했던 뉴욕 주립대 2020 챌린지 그랜트 프로그램이 내년 6월 30일에 만료됩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은 매년 수업료 인상폭이 예측 가능했고 인상액도 큰 부담이 아니었지만 당장 내년 가을 학기부터는 수업료가 얼마나 인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64곳의 뉴욕 주립대 캠퍼스에 각 학생단체들은 잇따라 법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뉴욕 주립대 이사회도 이달 초 법 연장을 의회에 요구했지만 아직 주의회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주립대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주정부 지원금의 17.5% 인상을 요청했지만 주지사 행정 예산안에는 불과 1.7% 인상만 반영되면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업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